동네미어쇼 원장 수달사스님입니다. 제가 혼자서 이 셀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찍겠다고 그 어플을 하나 깔아서 지하상가 가서 그 리모컨도 하나 사고 그래서 촬영을 혼자 조금 아까 해봤는데 이거 5분으로 촬영이 제한돼서 자기 혼자 끊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을 다시 좀 찍어서 올리려고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폰에서 촬영하는 그 카메라로 그냥 찍을 건데 제가 촬영하다가 끊을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보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 했었죠? 조금 아까? 맞아요. 우리 모발의 pH 4.5에서 5.5, 그죠? 약산성. 트리트먼트, 모든 클리닉 제품들은 5에서 6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이라는 걸 고객한테 어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복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유지 보존이다. 유지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클리닉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클리닉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는 물하고의 그 pH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아무리 좋은 클리닉 제품도 고객님 머리에 깔아드린다 해서 집어넣는다 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샴푸 몇 번 하시면서 데일리하게 물이 닿게 되면 물의 pH로 인해서 모발은 팽창되고 그로 인해서 정성스럽게 제가 집어넣은 이 클리닉 제품조차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물이 닿을 때마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그러면 클리닉 할 필요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클리닉은 하되 물론 고농축의 클리닉을 고객 모발에 줘서 케어를 해주되 고객님이 집에 가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홈케어. 조금 전에 고객님 모발에 집어넣었던 이 클리닉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고객님께서 구입하셔서 집에서 머리 감고 빠져나갈 때마다 채워주고 다음날 또 샴푸하면서 물이 닿으면 또 조금 빠져나오면 또 비슷한 성분 채워주고 이런 것을 데일리하게 빠져나갈 때마다 채워주고 빠져나가면 채워주고 이런 걸 우리는 홈케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케어는 사실상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판 판매와 또 연관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판을 판매한다는 것, 고객한테 홈케어를 권유한다는 것은 저의 전판 수익이 이전에 고객이 데일리하게 집에서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리테일돼서 시술을 하러 오셨을 때 우리 스스로 시술을 하기 좋은 조건의 모발로 항상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죠? 고객이 홈케어를 해서 모발 관리가 잘 됐다는 것은 다시 머리를 하러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조건의 모발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술을 하더라도 크게 실수 없는, 부담 없는 시술을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리닉이라는 개념을 재생하고 복원한다 개념보다는 우리는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고객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펌어 이전에 하는 클리닉조차도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물도 견디지 못하는 클리닉은 펌어 자체로 펌어 약액의 강한 알칼리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펌어 전에 진행하는 클리닉의 개념은 강한 모발의 재생과 복원을 함이 이함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펌어 진행 과정에서 이 펌어의 메커니즘상 또는 염색을 진행함에 있어서 염색의 메커니즘상 우리 모발에 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손상의 포인트들을 대신 희생해 줄 수 있는 대체 희생 물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펌어 전에 진행하는 어느 정도의 클리닉은 약액의 순화되는 과정이나 펌어 진행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손상을 어느 정도 딥해줄 수 있는, 약간 킵해줄 수 있는 그런 작용 원리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전적으로 너무 클리닉에 여러분들이 의존하다 보면 시술 시간에 있어서의 연화 시간에 너무 장기간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타이트한 처방으로 인해서 큰 전처리 클리닉 없이도 얼마든지 손상 없는
펌어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클리닉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 펌어 시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펌어 작용이 조금은 모발이 손상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펌어 일단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펌어 결과치가 나와버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라는 것, 또 물의 pH라는 것, 이 트리트먼트의 pH라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시술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거 역시도 뭐 pH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번 더 제가 이 pH에 대해서 논할 건데, 우리가 샵에서 쓰는 모든 제품들은 그 pH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하셨던 매니큐어, 뭐 현재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왁싱 뭐 이런 것들이 다 pH 2에서 3대를 띠고 있는 아주 강한 산성의 코팅제들이죠. 이런 매니큐어나 왁싱 이런 제품들조차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H라는 것을 논할 때 우리 모발은 약산성 4.5에서 5.5이기 때문에 너무 강알칼리로 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강산으로 가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매니큐어라는 것의 주 성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적당량의 뭐 실리콘인, 그 다음에 색소, 이런 것들을 모발 겉표면에 잘 이렇게 침착이 될 수 있게끔 표면 장력을 우수하게 해주는 그런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있는데, 매니큐어라는 것을 우리 모발에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모발은 강산으로 가면 갈수록 딱딱하게 경화되고 단단해지는, 거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모발이 딱딱 끊어지는 가수분해 형태의 모발로 바뀐다. 그래서 매니큐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모발 끝쪽이 잘게 좀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을 아마 원장님들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pH 2에서 3대를 띠고 있는 저 매니큐어는 과연 어떠한 모발에 우리가 시술을 하게끔 처음에 저것이 나왔었을까요? 저번에 일본에서 처음에 이 매니큐어라는 것이 건너올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손상된 모발에 쓰여지도록 나왔던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발에 큐티클이 촘촘히 살아있고 건강한, 그러니까 다공성, 그 데미지홀이 있지 아니하는 건강한 모발 겉표면에 이 매니큐어라는, 강산의 매니큐어라는 것을 시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UV 코팅막이 있을 수 있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매끄러움과 윤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큐어란 이 건강모의 조건, 그러니까 건강모용으로 처음에 나왔던 이 매니큐어, 왁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고객 머리에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브리핑, 건강모의 조건에서 쓰여지게끔 나왔던 이 매니큐어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질되는, 고객님 모발 손상되셨으니까 매니큐어 하셔야 됩니다. 손상된 모발에 매니큐어, 왁싱, 이런 것들을 하시면 머리가 단단해지고 질감도 좋아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고객 머리에 시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산의 매니큐어를 습관적으로 우리 모발에 바르게 되면 모발이 아주 각화 현상을 지나다 못해 가수분해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매니큐어, 샵에서 하나의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는 매니큐어를 그러면 쓰면 안 되나? 요즘에 뭐 건강모보다 거의 뭐 손상모가 위주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매니큐어는 건강모 조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손상모 조건에서 쓰면 안 되면 지금 약장실에 재고로 쌓여있는 저 매니큐어는 어떻게 해요? 뭐 다 버려야 되나? 쓰는 방법이 있겠죠. 손상된 모발에 이 매니큐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매니큐어를 바르기 이전에 해야 될 그 전처리 과정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 회차에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뭐 매니큐어뿐만 아니라 뭐 샵에서 쓰는 뭐 헤어 뭐 트리트먼트도 마찬가지고 헤어 에센스도 마찬가지고, 샵에서 쓰는 모든 제품군에는 고유에 갖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가 성분표를 보고 이 제품의 특징을 알아야 정확하게 고객 모발에 시술을 하고 정확하게 고객 모발에 처방을 해서 홈케어를 쓰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재료상에서 툭 던져주고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발에는 쓰면은 대입이 잘 돼서 이거 참 제품 좋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고객의 모발에는 이것이 맞지 않아서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모발과 모발 타입에 따라서 어떤 고객은 좋다 하고 어떤 고객은 별로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하는 처방이죠.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에게 환자에게 제품, 이 약을 처방할 때 약에 대한 정확한 성분이나 우리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미용인들이 이 제품을 받았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전성분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전성분표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표시들, 그 성분들이 과연 우리 모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더 pH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군들 오늘 또 얘기하다가 마저 얘기하지 못했던 이 매니큐어의 전처리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씩 더 설명하면서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아까 끊겨서 죄송한데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봐주시고요. 일하다가 손님 있으면 제가 촬영을 또 못하고 오늘은 저녁 시간대 예약 손님들이 좀 밀려 있어서 저녁에 일 끝나고 제가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출근하자마자 급하게 막 촬영하느라고 손님 없을 때 짬짬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고 강사급의 실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사실 목적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모발에 대입시켜서 최대한의 미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우리가 같이 하는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해 없이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회차 찍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머리하면서 틈틈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좀 촬영의 어설픔 이러한 부분도 액션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혼자 시작하고 혼자 정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